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 넘게 급반등하면서 1930선까지 바짝 달아섰습니다. 22 슈퍼 마리오 드라기 효과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기 국가에 대해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사주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환호했습니다. 그 밖에 피치에 의한 국가신용등급의 또 한 번의 상향 조정 그리고 중국 증시의 반등, 우리 증시에 모두 다 도움되는 재료들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다 챙겨놨습니다. 자,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끼리 포트 종목을 담아서 평균 수익률을 놓고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는지 대결을 펼치게 되죠. 월간 왕중왕도 바로 이 코너에서 탄생을 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다음 날 장 위한 이제 공략주, 홈런주가 공개가 되고요. 또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가 강의 형식으로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2부에서 또한 진행이 되니까요.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만나볼까요? 이상은 전문가님 그리고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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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금요일 멘토님 두 분 프로필 소개 들려드립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먼저 오늘 왜 이렇게 급반등했는지, 다음 주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시장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ECB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다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네. 경계감의 프로그램 매물까지 나와서 급락을 한번 했었죠. 하지만 네네. 오늘 결과가 다행히 좋아서 급반등까지 했잖아요. 마무리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이제 시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이 나오면서 급반등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버냉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번에 ECB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컸었던 것으로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이상에 이제 부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던 그런 요인이 좀 제거가 되면서 그동안 좀 얼어붙어 있던 투자 심리가 한층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주고 상당히 이제 관망의 흐름이 짙게 나타나다가 오늘 이제 담아주면서 급반등을 좀 해준 것처럼 그동안 좀 얼어붙어 있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모든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호전되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쌍끌이 매수가 나왔죠. 거래일수로 14거래일 만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다. 외국인 오늘 선물 쪽도 환매수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제가 주말이죠. 금요일 날 이 시간대 나와서 이번 주는 아래쪽으로 247.5에서 245 라인까지 빠질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245선대에서 일단 오늘 급반응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예상보다 강한 그런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저는 솔직히 커트럴 위칭데이가 목요일 날 물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역시 어제의 저점은 즉 245선대는 일단은 지지라인으로 보고 이제 방향을 서서히 터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가 많이 올랐고 오후장에 여기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었던 소재, 산업재 쪽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장이 뜨면서
오르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가격이 상승에 따른 그런 기대, 이런 심리가 많이 나오면서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7% 이상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4%. 그러나 또 중국과 관련된 화학주들이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5%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본다면 경기 방어주인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를 제외한다면 건설주도 덩달아 오르는 등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 심리가 오늘 완전히 장세를 이끌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금요일 날 출연해 주셔서 주봉을 꼭 짚어주고 계신데 이번 주 주봉 꽤 괜찮았죠? 예, 3주 만에 양선 주봉을 만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밑꼬리 다시 한번 한다면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N자형 주봉상이죠.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만들어졌다.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흐름, 좋은 건 좋은 거죠. 오늘 일단 급반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주말에 중국의 지표, 특히나 미국의 고용 지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듯 하지만 그래도 미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성환 전문가님, 월요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추가 상승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원 전문가님은요? 예, 일단 저는 하락 쪽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10분의 멘토님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락 예측을 하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유일하신 분인지는 모르셨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추가 상승 예상하셨는데 네. 오늘 이만큼 올랐는데 또 올라요? 일단은 내일 뭐 강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조금 오늘의 여세를 좀 몰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움츠려 있었던 만큼 하나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오늘 상상이 좀 급반등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재료 자체가 며칠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에 따른 그런 수급 호전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자체를 한 1950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대신 좀 오늘 같은 급등보다는 약간 숨고르기 형태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수 자체는 좀 빨간불을 좀 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1900선 안착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형주를 막 담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서 짧게 단기 대응으로 좀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적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이제 좀 짧게 단기 대응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음 주 솔직히 말해서 네. 여러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국내외적으로. 그렇죠. 제일 신경 쓰는 이벤트가 뭡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이제 컨트롤 외칭 대회도 좀 있고 이게 이제 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오늘 나왔던 22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호전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수요일 정도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날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망의 자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 초에 단기 반등을 위해서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수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현금 확보의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중요 이벤트인 이제 목요일 날을 넘기고 나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좀 낫겠죠. 예.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지금은 현명하기 때문에 주 초의 상승을 이용해서 종목을 좀 공략해서 짧게 수익을 챙겨내시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좀 관망의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토토로처럼 현금 우산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자, 이상훈 전문가님, 솔직히 분위기도 오늘 너무 좋았고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면 약발이 좀 더
먼저 진행될 것 같다. 예. 월화까지. 일리 있는 얘기인데 왜 하락을 예상하세요? 예, 일단 다음 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당장 월요일 모습보다는 다음 주 앞에 고승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커트라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 맥을 조금 더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하락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전강 후약이라든지 전거 후조 속에서 탄력은 일단 둔화될 겁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갭이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1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역시 고승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월요일날 빠졌다 안 빠졌다 중요한 것보다 바로 목요일 커트랍을 위칭데이를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도 하방 쪽으로 분명히 저점을 잡아드렸는데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 죽었다 깨나도 1950과 그 다음에 257포인트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입니다.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옵션 포지션상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1950선을 마지노선을 일단 보고 아래쪽에 변동을 약간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찌됐든 1950선까지 일단 상승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단기 오버슈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다음 주 12일입니다. 물론 오늘 유럽 중앙은행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바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ESM에 대한 출범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12일과 13일은 미국의 FOMC가 열리지만 솔직히 양적 완화 3는 기대하지 마라. 그 이유는 역시 고용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리버 금리죠. 달러.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달러를 풀 필요는 없다 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지사 이번 FOMC에서 Q3가 어렵다면 네. 주말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는 그냥 아예 좋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난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했듯이 양적 완화 쓰는 얘기는 안 하고 꼭 실업률, 다시 말해서 실업률을 몇 프로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한 멘트만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적 완화 3는 최후의 보류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솔직히 달러가 넘쳐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유럽 쪽에서 또 양적 완화 해줬기 때문에 미국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쿼드러플 위칭 역시 이제 변동성 확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처럼 월화 정도에는 조금 들고 있다가 적어도 한 수요일 아무리 늦어도 그 옵션 만기 이제 동시 만기 전날 정리를 아닙니다. 전 고승환 전문가 좀 반대인데요. 네. 만약에 이번 조정을 준다면은 1900선 지지력 테스트라든지 혹시라도 1900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놓고 옵션 즉 커트랍의 위칭데이가 지난 이후에는 분명히 정고점이죠. 1960선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니까 긍정적인 시각, 즉 조정은 매수기로 경기주 쪽에 계속해서 포트를 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도 네. 약간 비슷한 언뜻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월화 정도에 정리했다가 일단 현금 들고 있다가 좀 싸지면은 그때가 이제 싸지는 타이밍이 쿼드러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떨어져봤자 크게 안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경기주의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빠져봤자 1, 2%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고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 갖고 있다가 1900 밑에서 오히려 더 적극 매수입니다. 대형주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한번 현금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월화에 그 차이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 시장 정말 여기에서 추가 상승할 건지 약간 눌렸다가 갈 건지 글쎄요. 여러분들도 월요일장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분의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